나서 연락이 끊겼는데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아직 내가 남아있을까요? 제 가능성은요? 여러분, 이별 직후의 침묵, 그 답답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 궁금해 미치겠죠? 나까지 연락 안 하면 날 잊을까봐 불안하다고요? 하지만 오히려 연락을 끊었을 때 상대방은 더 천천히 깊숙이 여러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심리 변화의 흐름, 내가 연락을 끊어버린 그 사람의 뇌와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혹시 지금 연락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0단계 감정 폭발. 헤어진 직후부터 48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은 충격, 분노, 안도감 이 세 가지 감정을 동시에 폭발적으로 느끼게 돼요. 사연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감정의 크기와 빈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별을 통보를 했던, 이별을 통보를 받았던, 깊이 있는 애착을 형성했었던 한 사람을 잃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을 하면 사람의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별이 너무 아쉽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별을 결정한 분노감,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 잘 헤어졌어 라는 안도감, 이 세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서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이런 상황에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이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어 해요. 이런 말들을 하죠. 아, 잘 헤어졌어. 아, 훨씬 편하네. 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답게 살 거야. 이건 이별한 입장에서 이게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 후회할 만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이별이 옳은 선택이다 라고 그냥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승리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사람이랑 어차피 안 맞았어. 어차피 우리 결혼 못해. 우리 어차피 언젠가 헤어졌을걸? 그 사람은 집착 너무 심했어. 대화도 안 통했어. 이 과정은요, 애착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피형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방감을 느낍니다. 회피형분들은 당장의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상황을 도망치기 위해서 이별을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좀 살겠다, 숨 좀 쉬겠다 라는 말들을 하죠. 하지만 도망친 곳은 지옥이죠. 정작 밤에는 공허함이 찾아와서 푸사나 SNS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감정을 달래기도 합니다. 불안형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피형분들과 반대로 공황이나 상실감을 크게 느껴요. 감정을 회피하기보다도 감정을 폭발적으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과 당장 떨어졌고 연락이 안 되는 것 자체를 잘 못 참아요. 이별한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매달리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자기가 이별 통보를 해놓고도 그래요. 1단계 반발심. 헤어지고 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리적인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익숙했던 대상에게 더 이상 편하게 연락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내가 이별 통보해놓고서는,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대상, 나를 너무 좋아해주던 그 대상, 나에게 매달렸던 대상의 관심이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묘한 반발심과 왠지 모를 의문의 일패 같은 느낌을 들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때 연락을 해버리면 이 심리적인 반발심,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은 이 묘한 기분과 내가 이별을 통보를 했지만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미해결 감정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상대방은 자기가 이별을 통보를 했어도 얘 아무 반응이 없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끝이 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재회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한때 정말 좋아했었고 나한테 소중했던 거잖아요.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어느 한켠에는 반드시 존재를 해요. 이때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지기도 하죠. 아,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건가? 우리 이제 진짜 끝인 건가? 이별 당시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점점 더 헤어진 상대방이 궁금해져요. 이걸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죠. 내가 완성되지 않은 결말, 채워지지 않은 일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뇌를 가동시키는 현상이죠. 그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재회도 많이 돼요.
충동적으로 이별을 했거나 첫 번째 이별인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프사나 SNS 확인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토리를 보기도 하고 겹친 SNS까지 보기도 해요. 아직까지는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친밀감이 서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생각보다 쉬울 수 있거든요. 실수인 척, 우연인 척, 필요한 척, 가벼운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너 이 책 두고 갔더라? 우리 집에 너 옷 있더라? 너 혹시 안 필요해? 이거 보내줄까? 갖다 줄까? 아니면 혹시 너 그때 말했던 거 어떻게 됐어? 나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데 너 이 물건 혹시 어디서 샀다고 그랬지? 2단계 공황. 헤어지고 1주부터 3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헤어진 거를 점차 실감하게 됩니다. 상대방과 루틴처럼 익숙하게 했었던 것들이 깨졌다는 거를 제대로 느끼게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쉬는 거는 휴식처럼 느껴져요. 일주일이 지나가면 몸도 찌뿌둥해지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했던 대화, 연락, 데이트가 사라진 금단 현상을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느낍니다. 금단 현상이라는 게 익숙하고 좋아하고 편했던 것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상승을 해요.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시간에 연락 왔었었는데,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었는데, 이거 원래 얘랑 늘 같이 했었는데. 빈자리를 느끼게 되면서 연애 관계나 이별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의 의미가 재구성되기 시작해요.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2주차부터 기억이 미화되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이별이라는 스트레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았던 것만 기억에 남기고 나빴던 것들은 점점 흐려지게 만들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요, 이별할 당시에 부정적인 기억들이 마치 조건반사처럼 너무 강하게 길게 각인이 됐다면 흐려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별한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미화가 되기는 시작한다. 이때부터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도 하게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점점 남게 되고 행복하게 사랑했었던 기억들만 남게 되잖아요. 함께 보냈었던 익숙한 시간대, 약속했었던 어떤 날, 기념일 이런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게 되죠. 보고 싶고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상대와 했었던 채팅창을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추억 사진을 다시 보기도 하죠. 그 사람은 이랬었는데,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줬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팔로우랑 언팔을 반복하기도 해요.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조심스럽게 근황을 묻는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죠. 너랑 같이 갔었던 카페 온 겸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너랑 같이 보기로 한 영화 보고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때 준비하던 시험은 잘 봤어? 이런 식으로요. 1단계에 시작하는 연락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어느 정도 부정적 감정이 완화됐기 때문에 1단계처럼 수작이나 핑계를 대면서 자존심 때문에 궁금한 마음을 괜히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3단계, 그리움. 헤어지고 3주차부터 4주차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운 감정도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만나면 안 돼 라는 이 현실 감각이 교차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챙겨주던 것들, 상대방을 만나면서 내가 이득이었던 것들, 상대방과의 루틴에 대한 상실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죠.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나만 그리운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후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공백기와 침묵을 잘 지키면 이러한 감정적 흔들림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간식도요, 배부를 때 주면은 안 먹고 보관해 두는데 배고플 때 주면은 그 즉시 허겁지겁 먹잖아요. 이 그리움을 굶주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내 그리움이 증폭된 만큼 헤어진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궁금한 만큼 더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란스러워질수록 더더욱 절박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매달리지 않아야 되면서 공백기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시기 때쯤 되면은 헤어진 지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둘만의 친밀감도 어느 정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연락하기도 뭔가 멉습하고 접촉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만큼, 쉽게 내 손에 쥐을 수 없는 만큼 이런 감정이 더욱 부각되고 가치를 크게 느끼죠. 연애를 하거나 썸을 딸 때에도 상대방에게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사귈 수 있는 사람, 내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상대방은 절대 나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나 일단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다 비교해본 다음에 너 한번 선택해볼게. 이런 마인드로 지켜보게 되거든요. 보험처럼 두게 된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공백기를 충분히 두고 거리를 둬서 이 상대방의 손에 쉽게 잡힐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외로움과 그리움이 상승하는 시기에 새로 갈아탈 애착 대상, 더 나은 연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그만큼 후회는 증폭되죠. 여러분들이 이별 이후에 무조건 성장하고 예쁘고 멋있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대상, 이별 이후에 그 수많은 이성들이랑 아무리 비교해도 견줄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다른 이성으로 대체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을 놓쳤다는 그 후회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연락이 먼저 오거나 만남을 제안하기도 해요. 잘 지냈어? 오랜만에 밥 먹을래? 오랜만에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상대가 회피 성향이 강하거나 자존심이 세면요,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고 방어하기도 해요. 더 긴 시간을 둬야 되기도 하죠. 요놈의 자존심 때문에 연락 시기가 지연되기도 해요. 이 시기에 SNS 연탐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사진도 쉽게 삭제도 못하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요. 네 번째, 재구성. 이별 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요, 감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적인 정서가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이제는 이성적인 판단도 가능하고 객관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별할 당시에는 조금의 피해의식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잘못한 점, 내 문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한다는 거죠. 덕분에 후회나 책임감이라는 감정도 느끼게 돼요. 그 이별에 나도 일조를 했다는 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죠.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돼요. 어느 정도 감정도 가라앉고 내 잘못도 인지하고 상대방도 연락이 없으니 이제는 진짜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를 실감을 하기도 하죠. 바로 이 시기에 후폭풍이 올 수도 있고요. 이별로 굳어질 수도 있어요. 만났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해석하다 보면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단서나 의미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할 거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미화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오히려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객관화가 되니까요. 아유, 정신 차리고 보니 걔 진짜 이상한 애였네. 야, 걔랑 헤어지길 진짜 잘했다. 왜 그런 애 때문에 힘들어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별을 마무리할 때 부디 좋은 모습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의 있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애착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회피형이나 불안형의 애착 정도가 클수록 이러한 반응 시기가 좀 더 오래 걸려요. 더 늦어요. 감정 처리 능력이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애착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시기에 감정적이지 않은 성숙한 태도로 연락이 오거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을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연락을 안 할 것만 같은 상대가 뜬금없이 안부 연락을 해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사과를 한다든지 우리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말을 한다든지 대화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깔끔하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헤어지고 나서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미안했다. 이런 메시지들을 남기기도 한다는 거죠. 깨달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책감을 덜거나 미해결 감정을 제거하기 위한 메시지인 거죠.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때 너가 왜 그랬는지 이젠 알 것 같아. 아유,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네. 미안해.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재회를 원한다면 대처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상대방이 단순히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 연락을 했다면 당연히 이 미해결 감정 제거시켜주지 않아야 재회에 조금 더 가능성이 열리겠죠? 5단계, 재선택. 이별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요, 상대와의 이별로 인한 감정 기복이 현저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젠 진짜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감정과 이전의 관계에 덜 휘둘려요.
그래서 바로 이때 이제는 진짜 완전히 정리할까? 한 번 더 접근해볼까? 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한다는 거죠. 이 시기까지 만약에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다면 연락을 시도해보기도 해요. 이 시기쯤 되면 관계에서 고통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헤어진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제거됐다고 할 수는 없어서 상대방과 관련된 특정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감정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들은 6개월 정도 충분히 공백기를 둬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충분히 공백기를 두고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전에 이별 원인이 된 트리거와 같은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이 6개월의 공백기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는 무조건 존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 해결과 나의 성장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 시기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공백기를 의도적으로 꼭 길게 둬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시기를 지나가면요, 감정이 완전히 정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전에 남아있었던 미련이나 좋았었던 감정들도 거의 아예 소멸이 되죠.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어느 정도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기쯤 완전히 리셋된 만큼 우연히 본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나이스해 보이거나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서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미래 가치가 느껴진다면 연락을 시도하거나 건강하게 재회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내가 연락을 해서 연락이 닿았는데 이별의 원인이 된 부정적인 특성이 자극되거나 다시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예상되거나 이 사람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갇힐 필요는 없는 게요. 1년, 2년, 몇 년이 지나고서도 재해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언제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언젠가 어느 날 상대방과 나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연락의 기회, 재해의 기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괜찮은 나, 매력 있는 나, 더 이상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 미래 가치와 희망이 보이는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침묵은 때론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모든 감정은 거리를 두었을 때 더 명확해지거든요. 연락을 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관계의 진짜 끝은 연락이 아니라 감정이 사라졌을 때거든요.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공백은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을 더 커지게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 그 진짜 속마음,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